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기봉입니다. 올해로 85이고 이 자리에서 진료를 본 지도 어느덧 58해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백수를 넘긴 어르신까지 병이 커지기 전에 오는 분도 있었고 죽음이 코앞에 와서야 찾아오는 분도 계셨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기억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병원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며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오래된 의사님이라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늘 아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이분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냥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의 이름은 김기태 어르신, 저보다 한 살 많은 86이셨습니다. 말투는 조용했고 눈빛엔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을 뵌 첫인상은 병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약도 잘 안 먹습니다. 아프면 쉬고 속이 불편하면 조금 굶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와 눈빛, 말투와 걸음걸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을 넘어서 매우 건강한 노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그의 생활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흔쾌히 허락했고 며칠 뒤 저는 김기태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손질된 텃밭과 정갈한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밭에 나가서 풀을 뽑습니다. 그리고 닭장 열고 닭들이 나가는 걸 봅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나물 반찬, 점심은 바치를 마치고 가볍게 죽 한 그릇, 저녁은 해질 무렵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조용히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매일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걷기였습니다. 저 산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딱 1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김기태 어르신은 요란한 운동기구나 요가, 필라테스, 웨이트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강단이 있었고 허리도 꼿꼿했으며 걸음도 경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병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약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진료실에서 보는 수치나 검사보다 삶의 리듬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어르신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병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병원은 필요하죠.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삶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원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환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진료실에서 바로 차를 타고 퇴근하던 대신 병원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사도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소박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진료할 때였습니다. 예전엔 수치를 기준으로 약을 권했지만 이젠 삶의 리듬을 먼저 묻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나요? 하루에 햇빛은 얼마나 쬐시나요? 최근에 웃으신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을 보며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만들지 않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김기태 어르신을 만난 뒤 제 진료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을 묻고 수치를 보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마주 앉으면 그의 표정, 걸음걸이, 말의 속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묻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세요? 같이 밥 드시는 분은 계세요? 웃을 일 있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병원에 와서 그런 걸 왜 묻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외로운 게 더 깊은 병이 된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준 두 번째 사람은 올해 73, 이름은 조선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자 어르신은 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병원 근처에 사시는 분도 아니었고 어느 날 마을 행사에서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김치를 버무리시던 모습, 잔주름 많은 손등과 곱게 묶은 머리카락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 주변엔 늘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지 않아도 선자 어르신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 계셨습니다. 행사 도중에 제가 우연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자 73이에요. 아직도 애들이랑 밭에서 놀아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활기찬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기태 어르신과는 전혀 다른 결의 에너지였지요. 며칠 뒤 그분이 살고 있는 마을 회관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마을은 바다가 보이는 고즈넉한 동네였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조그만 노란 우체통이 있었고 회관 앞 벤치에는 노인 세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자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된장국을 끓이고 계시던 손을 닦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어르신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시던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최근 10년 사이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어르신은 약간 머뭇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 병원은 딱히 갈 일이 없었어요. 감기 걸려도 그냥 푹 자고요. 속 안 좋을 땐 동네 할매가 준 매실차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건강을 지켜준 건 약도, 병원도,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회관 나와요. 여기서 할매들이랑 김치도 담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가끔은 노래도 부르고요. 누가 아프면 그날은 팝해 가고 간식 챙기고
같이 병원도 가줘요. 그러다 보면 아프던 사람도 며칠이면 나아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장면. 그게 바로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손자 어르신의 삶에는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비타민과 단백질, 운동량과 수면 시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불러주는 이름. 그게 진짜 건강의 뿌리라는 걸 손자 어르신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회관 앞에 앉아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전을 구웠습니다. 처음 보는 의사에게 다들 김을 싸주고 막걸리를 권했습니다. 여긴 그런 데예요. 누가 오든 그냥 같이 먹고 가면 식구가 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환자를 고치겠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사람을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병원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제 수첩에 적었습니다. 약은 혼자 먹지만 건강은 함께 지키는 것이다. 몸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사로 살면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웠던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엔 약으로 해결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느 순간 다시 병원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뭘까? 그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은 올해 79이 된 김상윤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건 한 건강 강연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강연을 맡은 연사였고 그분은 청중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흥미가 생겨 커피 한 잔 함께 하자고 했고 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습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밥이 평범해도 맛있고 사람들이 불친절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병원에 온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감기나 몸살도 거의 없고 배탈 한 번 난 적도 10년은 넘었다고요.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에 쌓이는 원망, 후회, 분노 같은 감정들이 몸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문득 떠오르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몸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피곤하다고 말하던 분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고 과거를 반복해서 탓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은 결국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통증 같은 의심받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났고 그걸 설명할 수 없던 저는 항상 답답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김상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정말 병이 안 생기셨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실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제게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맑아지고 화를 덜 내게 되죠. 그게 결국 병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를 10번 반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어제보다 나은 점이 없어도 그냥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 하나가 제 하루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식사할 때 더 천천히 씹게 되고, 진료 중에 환자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고, 화가 날 만한 일 앞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게 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스스로에게 보내던 긴장과 분노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겠지요. 김상윤 선생님은 몸이 아프다는 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의사인 제게 가장 깊고 정확한 처방이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약을 찾고 병원을 찾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고맙습니다 같은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명을 택했고 그 문명은 우리를 신뢰로, 기계로, 숫자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몸이 아파도 자연으로 가기보다는 약국과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해졌지요. 저는 의사로서 그 당연함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저를 완전히 멈춰 서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윤이, 올해 75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피부가 저럴 수 있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은 생명력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은 깊고 맑았고 무릎은 곱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희 씨는 오랜 세월 산중턱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됩니다. 먼저 흙에 인사를 해요. 땅은 말이 없지만 제 몸을 제일 먼저 알아차려줘요. 그녀는 새벽마다 텃밭으로 나갑니다. 장화를 신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한 줄 한 줄 작물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이 고추는 요즘 말을 안 해요. 물을 너무 줬나 봐요. 이럴 땐 하루 이틀 그냥 기다려요. 그녀에겐 식물이 진료 차트입니다. 잎의 색, 줄기의 탄력, 흙의 냄새. 그걸 보며 오늘의 자신을 점검합니다. 식물이 시들면 내가 요즘 어딘가 흐트러진 거예요. 걱정이 많거나 밤잠이 안 좋았거나. 그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 아래 음대 병원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이 한 번 왔었는데요. 그땐 2달 동안 따뜻한 국을 먹고 풀 베는 걸 멈추고 그냥 하늘만 봤어요. 그게 그녀의 치료였습니다. 자연은 그녀에게 일정한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작물은 서두르지 않고 자라고 해는 제때 뜨고 졌으며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식사를 정시에 하지 않고 잠도 해가 기울면 자고 새소리에 맞춰 일어납니다. 몸은요, 시간보다 리듬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시계를 보고 삽니다.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병원을 예약하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긴 것이죠. 사람은 흙에서 멀어질수록 아파져요. 그건 정말이에요. 흙이 말라가듯 몸도 말라가요. 그녀는 자연과 살며 가장 큰 약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첫째, 햇빛. 둘째, 바람. 셋째, 흙냄새. 그 세 가지는 그녀의 병원이었고, 그녀의 약국이었고, 그녀의 명상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루를 보낸 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분은 분명 어디선가 공부하신 분일 거야. 한방이나 자연요법 같은 걸 배우셨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다 못 다녔어요.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껏 제가 배운 모든 의학 이론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이 오지 않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옥상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그 앞에 서서 햇빛을 3분간 얼굴에 쬐었습니다. 그리고 흙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부를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비밀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의 속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몸은 알아서 회복하고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졌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들,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체질이 다른 거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마음이 힘들면 걸었으며 불편한 감정은 꼭 참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기태 어르신은 무리하지 않는 삶을, 조선자 어르신은 함께 나누는 관계를, 김상윤 선생님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정윤희 여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약도 병원도 최신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진료 방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58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정작 저는 사는 방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오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햇빛은 얼마나 쬐세요? 웃을 일은 있으셨어요? 하루에 누구와 밥을 드시나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 질문에 눈시울 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은 숫자나 결과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온도, 관계의 밀도, 마음의 숨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를 마치고 나면 병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햇빛을 얼굴에 받고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겠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았던 그들의 비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억지 없이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복잡한 세상에서 건강을 찾고 싶다면 그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 의사로서가 아니라 삶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느끼고 누구와 웃을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을 병원과 멀게 해주는 진짜 비밀이 되어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